텔레비전을 보는 새로운 시각 유근영의 전격 TV 소환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한 주 저희 O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프로그램 코너에 관한 의견이 눈에 띕니다. 먼저 생방송 OBS의 경인 나우 코너는 주요 시사 보도가 아닌 경인 지역의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네이션 프로그램인 임성훈의 5천만 송이 장미는 1% 명인 명품 코너의 정체성이 지적됐습니다. 코너에서 너무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정작 명인과 명품에 대해서는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편 또 다른 도네이션 프로그램인 기부유는 다양한 기부 방법과 역할을 깨닫게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부는 그냥 물질적으로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봉사도 기부가 된다는 걸 이번에 알게 돼서 참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 벽도부터 그 밖에 지난 6일 방송된 리얼 다큐 해양경찰 블루가드는 1시간 동안 하이라이트 모험으로 꾸며졌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5인 5색수의 월요일 방송인 박명수가 만난 CU에선 지난 3월부터 시도된 사주세요 코너가 흥미롭다는 의견입니다. 코너에 보면 그 주인공과 관계된 물건이 나오는데 그 관계된 에피소드라든지 관계된 여러 가지 좋은 설명들을 해줘서 흥미가 가고 또 즐거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뉴스 보도와 관련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역 밀착형 뉴스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이 경인 지역 현안에 관련된 보도가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OBS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민이 알고 싶어하는 뉴스가 적은 편입니다. OBS가 위치하고 있는 경인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코너나 심층 취재 또는 기획보도 같은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우선시하는 OBS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경인TV가 경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설립된 방송사입니다. 초기에 경인 지역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점차 시청 권역이 넓어져 가면서 그런 초심을 좀 잃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자, 패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희 프로그램. 네. 자, 장유사라고 우리 권순우 씨가 먼저 하시죠. 많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드디어 제가 이렇게 기다리던 인순이의 거위의 꿈을 이제 첫 방송을 이제 봤습니다. 어제 그제 또 두 번째 2회가 나갔죠. 예, 제가 그 첫 방송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이제 너무 이제 뚜렷해가지고 그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머리를 보면서 나도 한번 저 머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거기 이제 패널로 성동일 씨가 나오시는데 좀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성동일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톤이 너무 낮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즐겁게 가야 되는 분위기가 그 성동일 씨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톤이 좀 낮아가지고 좀 분위기를 좀 떨어뜨리는 어떤 이런 거를 형도 느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더라면 조금 지루한 감이 초반이라서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네. 믿음도 있고요. 믿음? 초반이라서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이게 좀 회를 거듭할수록 괜찮을 거라는 어떤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저같이 이런 제가 워낙 소외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같이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분들을 투영해주는 어떤 이런 방송이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아주 반가웠습니다. 늘 주장하시는 방송의 기능이죠. 네, 그렇게 의도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늘 그런 주장이 꼭 결국에 이렇게 되곤 하더라고요. 좀 이게 너무 그렇게 좀 제가 제 스스로를 그 안에 가다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이런 네. 걱정도 되고. 네. 네. 노래도 그렇더군요. 못 살겠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제 있는 심정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써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정말 못 살겠어서 쓰는 노래가 되니까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 음반 중에서 제일 좋다. 그거를 머릿곡으로 밀자라는 의견을 해주시는 거 보면 역시 사람은 이 겉과 속이 틀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되지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예. 그 머리는 자고 일어나면 그냥 그렇게 됩니까? 예. 아니요. 그 머리는요, 제 머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이 전체가 이렇게 이쪽으로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은 좀 누구지 뭐 그런데 이 머리의 특징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머리 관리하기 귀찮으신 뭐 방청객분들도 머리하기 귀찮은 분들이시면 파마 이름이 뭐야 이게? 굵은 롤로 한참 동안 말아주세요.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다른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네, 여성 먼저. 우리 프로그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금요일 날 좀 어디가 잠깐 아파서 하루를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괜찮아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저희 프로가 나와서 보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OBS 수다방에. 그래갖고 저는 그 순간에 주사를 맞고 있다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른 TV는 나오나 하고 막 돌렸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아픈 줄도 모르고 작가분한테 문자하고 뭐 난리를 쳤는데 좀 창피했어요. 네. 예. 그 뜻하지 않은 방송 사고가 약 3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송출이 되지 않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네, 저는 그 4월 4일에 했던 그 진실과 구라를 네. 재밌게 봤는데 뭐 몇 가지 좀 지적을 할게요. 일단 뭐 김구라 씨 같은 경우 약간 좀 그 이야기를 할 때요. 좀 입을 가리고 말씀하시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원래 김구라 씨가 약간 버릇이에요. 이렇게 입을 가리고 이렇게 던지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약간 좀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발음이 정확하게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하나 지적할 만하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그 이경규 씨가 나왔는데 그 최진실 씨가 계속 오빠 뭐 이경규 씨라는 호칭을 안 하고 이렇게 오빠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말을 하고 말을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도 남말할 처지는 아닌데요. 근데 아까도 김풍 씨가 형 그러더군요. 죄송합니다. 저도 주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주 MC인데 오빠는 좀 그럼요. 불편한 네. 것 같아요. 제가 풍화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우리 그러면 이렇게 삼촌 이렇게 부르는 거 어때요? 그러지 말고. 그리고 조카 뭐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네, 뭐 특별히 뭐 저번에 한번 소환되어 오셨잖아요.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 뭐 아직 그다지 뭐 거기에 있어서는 저는 뭐 비슷한 것 같고요. 좀 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한 프로그램 집중적으로 좀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소환 프로그램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소환 프로그램은 오감만족 TV요. TV와 라디오의 장점만 살린 방송계의 신품종. 과연 시청자 입맛에도 맞을까? 시사부터 영화, 연예 정보까지 따끈따끈 최신 뉴스 브리핑부터 요리, 교통, 날씨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총망라. 편안하게 보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진정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라는데 TV와 실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생방송 쌍방향 커뮤니티의 진수. 오감만족 생방송 TV요. 진정 오감이 즐거운 저녁 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번 주는 저희 OBS 오후 생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오감만족 생방송 TV요를 총괄하고 있는 홍종훈 프로듀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감만족 생방송 TV요 매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무엇입니까? 공중파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 좀 더 찾아가려면 시청자가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면 그러니까 뭐 워드 오브 마우스라 그럴까 구전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시청자들이 우리 프로그램들이 더 일찍 좀
가정에서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은 신개념 인터랙티브 방송이다. 이런 용어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 용어의 뜻을 좀 알려주시고요. 이런 제작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어떤 것인지 좀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요, 그 인터랙티브라는 게 이제 뭐 여기 또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서 제가 어떻게 용어를 또 얘기한다는 게 참 좀 두렵지만은,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융합을 한다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서는 뭐 대화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사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TVO다 그러면 이제 뭐 TV 플러스 라디오에 여러분들이 참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이제 단순히 TV하고 라디오뿐만 아니라 인포메이션 OBS라는 그런 의미도 취약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새로운 포맷을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방송과 어떤 통신의 융합, 두 번째는 어떤 미디어 간의 어떤 통합, 그러니까 뭐 TV와 라디오의 어떤 미디어 믹스, 이런 측면에서 어떤 다양한 걸 통해서 시청자들과 어떤 상호 교류하고 작용하고 더 나아가서 대화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일단 썼는데, 쌍방향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떤 뭐 시청자와 호흡하고 참여한다는 의미가 많이 내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제목, 간단한 제목에 미디어 산업의 모든 게 담겨 있군요. 글쎄요, 뭐 요즘 뭐 그게 뭐 추세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얘기하다 보면은 또 뭐 이렇게 좀 빠져나갈 구멍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게 또 프로그램 성격을 규정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또 저희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시, 그러니까 주에 10시간씩 시청자들하고 대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작은 곳에서 이렇게 좀 포커스를 좁히는 것보다는 좀 넓게 여러 곳 개방 개념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TVO. TVO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두 가지의 단어를 조합한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목부터가 범상치는 않죠. 자, 어떤 방송일까요? 프로그램 소개 준비한 화면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TVO. 이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향기나는 TV? 친구 같은 TV야? 맛있는 TV. 이 모든 TV를 하나로 모았다. 신개념 TV와 라디오가 만난 TVO.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 다양한 분야를 미각, 후각, 촉각 등 오감에 맞춰 매일매일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잘 차려놓은 진수성찬처럼 누구에게나 푸짐하게 다가오는 저녁시간 버라이어티 쇼. 라디오와 TV가 만난 보고 말하고 느끼는 오감 만족. 오감 만족 생방송 TVO. TVO에는 별별 정보가 다 들어있다. 요일별로 차별화를 두어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달해주는 핫클릭. 월요일에 뉴스 핫클릭을 시작으로 연예가, 경제,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매일 색다른 주제로 신선함을 더한다. 뿐만 아니라 꼭 알아야 할 베스트 뉴스, 헤드라인 뉴스만 뽑아서 보는 뉴스 속과보기와 여기에 실시간으로 통신원이 전달해주는 일기예보와 교통정보는 직장인들의 퇴근길에 더없이 유용하다. 의 경우에는 홍은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짧은 구간, 빨간색 정체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TVO의 가장 큰 매력 하나는 노래하는 재미가 있다는 것. 일반인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는 물론 스튜디오에 나온 가수에게 직접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있어 반응이 뜨겁다. 이 모든 것들이 생방송으로 스튜디오와 직접 웹캠으로 연결하여 재미를 더하는데, 이처럼 저녁의 다양한 소식통 오감만족 TVO.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가만히 앉아 듣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즐겁게 들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지. 엄마들이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정보나 생활 정보 같은 거를 좀 더 자세히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바이벌 퀴즈 코너의 제작 현장. 퀴즈 역시 출연자를 화상으로 직접 연결해 스튜디오와 도전자 간의 소통을 자유롭게 했는데, 모든 것이 생방송이다 보니 그 준비 과정도 철저하다. 그 시청자가 전화를 하면 그 가정에 찾아가서 인터넷을 연결하고 노트북 장비를 통해서 퀴즈도 보고 문제도 풀고, 방송국과 방송국 간의 커뮤니케이션인 것만이 아니라 시청자들도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퀴즈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이런 장비를 활용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생방송에 긴장되기는 출연자도 마찬가지. OBS에서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3D 방식으로 했다. 컴퓨터, TV, 또 적조도 마찬가지로 방송국까지 21세기 초 고속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느꼈어요. 응원 시작! 이렇게 생방이 시작되면 스튜디오와 연결, 대결자와 3자 대면을 해서 퀴즈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좀 더 색다른 재미와 폭넓은 지식을 준다. 애들이 더 신났어요. 김수서가 제안하는 TVO에는 맛도 있다. 매일 요리 방법에 대한 팁을 주는 코너를 마련. 스튜디오에서 직접 요리 전문가 MC가 요리를 해보면서 맛과 향, 소리까지 있는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요리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여보세요? 네. 연어 말고 요리에서도 시청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빠지지 않는데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궁금한 점을 요리사에게 직접 질문해보기도 한다. 맛도 2배, 영양도 2배. 또한 단순히 요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재료에 대한 가격 오름세와 내림세까지 실시간으로 내보내 주부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다. 수요가 증가한 데다가 주말에 내린 산지 우천으로 인해 작업량이 쌍방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편지 소개도 빼놓지 않는다. 인유어 레터 시간엔 사진과 함께 시청자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소개해 잔잔한 감동을 전달해준다. 화상 연결, 편지, 문자, 전화 모든 통신 매체를 넘나들며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오감만족 TVO. 그 노력이 앞으로도 쭉 끊이질 않길 바란다. 네, 새로운 통신 기술을 많이 활용해서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생방송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꼼꼼하게 프로그램 분석하고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과 담당 프로듀서와의 대화의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퀴즈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 시청자들이 이제 그 둘이 이제 그 대결을 펼치는데 예. 거기 시청자들한테는 그게 어떤 식으로 그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찾아가가지고 네. 뭐 방송 장비 카메라를 갖고 와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약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터넷 노트북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서 어떤 전파로 전송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망을 통해 가지고서 화상과 음성이 동시에 지금 이제 전송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노트북을 통해서 이렇게 송신이 되면요. 네. 송신이 되면 화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HD 6mm의 화질을 네.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화질을 그러니까 뭐 이유가 떨어뜨리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제작 시스템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퀴즈에서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바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안방까지 찾아가는 퀴즈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시청자들이 이제 많이 방송에 출연하시고 일반인들도 거의 연예인 같으시고 이제 그러시다가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계시지만은 또 반대로 아직까지도 내가 TV에 직접 나와가지고서 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에서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자체도 항상 매일 저 카메라 뒤나 지금 저 이제 위에 있다가 여기 내려와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뭐 좀 긴장도 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무래도 자기 집에서 그리고 보통 이제 방송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와가지고서 또 둘러싸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과 함께 방송을 참여하고 또 많은 시간을 안 내더라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가족끼리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어떤 추억도 될 수가 있고 아마 화질의 개선은 계속 저희가 지금 찾아가고 있고 초기에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 3개월 전보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근데 앞으로 조금 더 기술적인 게 압축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OBS에서 개발하고 있고 그나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아마 또 더 많은 재미 이런 거를 더 아마 찾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작 의도는 알겠는데 이제 네.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화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네. 가시력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집중이 좀 안 되고 채널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왔다가 보면 오히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아마 집중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또 공감대도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그 창을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눠놓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순간만큼은 또 거꾸로 지금 이제 여기도 방청객들이 있으시지만은 우리 프로그램의 MC들이 그 사람들을 뭐 푸는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사람들 잘하라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도움을 주는 또 어떤 그런 방청객의 또 역할도 하거든요. 서로가 어떤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 창을 통해서 또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질이 안 좋다. 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또 음성이 약간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서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많은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시도를 안 한다 그러면 아마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조만간 그 부분은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자다 보니까 예. 그거보다는 프로그램 컨텐츠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예.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친근함과 신선함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느낌이었고요.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젊은 방송 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재밌게 잘 봤는데요. 그런데 하나 아쉬웠던 것은 장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보는데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TVO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특화된 좋은 꼭지들이 많았거든요. 교통방송이라던가 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화상 대결, 그다음에 뭐 가수들이 나오는 것 이런 거 좋았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타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은 뭐 요리, 그다음에 패널들의 수다 이런 것까지 다 넣으셔야 하는 건지 저는 좀 너무 장치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산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또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저에게 또 주어진 임무가 이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또 뭐 이런 그런 시청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라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상 저희 프로그램이 그 OBS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HD 방식 외에도 제작 형태에 있어가지고서 좀 어떤 MBS 방식이라고 컴퓨터로 이제 모든 게 파일이 처리되고 과거의 테이프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되면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변화된 방송 제작에 맞게끔 제작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기를 이제 회사 측에서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다양성을 시도했던 게 사실이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부분이 길어서 이 부분은 좀 난 좀 지루하다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장치가 많아서 좀 아쉽다든지 산만하다라든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모든 시청자의 어떤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가장 뭐 최적점은 찾아가야겠죠. 근데 글쎄 뭐 질문하신 거에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어떤 인큐베이팅 하는 역할을 하셨다고 예. 하니까 이렇게 납득이 가고요. 예. 워낙 지금 홍 PD께서 포스가 있으셔서 예. 지금 말문이 막히는데요, 약간. 예. 기본적으로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 그 참여 인원들도 저는 사실 장치가 너무 많은데 예. 또 신인이나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투입이 됐다는 느낌이 좀 안정감을 좀 떨어뜨렸다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도전과 불안감은 좀 같이 가는 언어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또 저희가 제작하는 형태가 이제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거기서 벌어지는 일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방송사에서 생방송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은 이제 MC가 멘트를 하고 VTR 보시죠. 그리고 나와서 잠깐만 또 대화를 하다가 다시 VTR 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방송에 전송되는 순간이 생방송일 뿐이지 사실은 녹화 방송이나 뭐 별 차별화 없게끔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왜 생방송을 했느냐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건 또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생방송을 하다 보면 또 이제 그런 어떤 뭐 실수 아닌 실수라든지 아니면 또 해프닝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그러면서 참 그런 부분들을 줄이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뭐 항상 제작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완벽함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반성도 하면서 또 생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방송의 어떤 매력이지 않을까. 그냥 죽은 방송보다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좀 우린 좀 살아있는 방송을 하자. 스튜디오에서 꽉 짜여져 가지고서 그런 거보다도 또 뭐 패널들이 실수를 하던 아니면 뭐 일반인들이 하더라도 아 이게 방송이구나. 너무나 꽉 짜여진 그리고 이제 연예인이나 이런 측면에서만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니라 나도 참여할 수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같이 좀 이렇게 서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뭐 방송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뭐 어떤 시청자들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저 PD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지금 포인트를 제가 잘 못 잡겠는데요. 예. 지금 박 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받아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2시간 방송에 코너가 너무 많은데 이 예. 코너들이 다 조합을 이뤄서 예. 하모니를 이루면 괜찮은데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뭐 6시는 내 고향 같은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고향이 주제고 예. 뭐 전국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전국을 찾아가는 전국 소식이 테마인데 예. 이 프로그램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테마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주제가 명확한 것도 물론 좋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방송되고 5시부터 7시 때가 사실 시청자가 또 그렇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시간대는 아니거든요. 저희 라디오도 5시부터 7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라디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면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정보성이 있을 때 캐치를 해서 듣는 것이지 집중해서 그 라디오를 2시간 동안 듣는 건 아니라고 아니죠, 보고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어떤 하나의 테마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현재는 많은 게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점점 개성 시대가 되면서 이제 1인 10세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만화라는 어떤 고정 채널에서 고정 어떤 테마를 만들 때 있어서 김풍 씨처럼 이렇게 만화를 또 표출해서 인터넷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뭐 음악도 다양성이 있어가지고서 하시는 분도 있고 영어도 여러 가지 뭐 교육 방법이 있지만은 또 그렇게 뭐 혼자 하시는 진행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 뭐 다이얼로그가 들어가가지고서 뭐 어떤 찍어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게 보실 때 내가 싫기 때문에 저건 산만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어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다양해서 또 볼 게 있네 그리고 내가 볼 건 좀 보겠네라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방송이 어떤 시청자 하나를 위해서 뭐 어떤 백과사전이나 교과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좀 지루한 부분을 녹화 방송이면 저희가 끊어가지고서 편집해서 조금 더 다이제스트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또 거기까지 내가 시간을 내서라든지 좀 참여하신 분들에게 좀 너무 매정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또 생방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제작진의 어떤 변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생방송을 하면서 초기에 이제 있었던 어떤 시행착오들을 조금씩은 이제 저희가 줄여가면서 아마 이제 오늘 또 여기서 얘기하신 거를 가지고서 조금 더 하나의 저희가 이제 숙제를 가지고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소장님. 네. 우리 홍정훈 PD가 포스가 있다는 건 잘생겼다는 뜻이죠? 그것도 있고요. 네. 지금 저희 넷이 같이 기싸움 비슷한 데서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말씀을 너무 지금 잘하시고 예. 그 프로그램 말이 좀 길어서 그런가요? 길고 어디 껴 들어갈 데가 달변이세요. 없어요. 달변이시고 예, 아주 아니, 여유를 이렇게 가지셨어요. 미리 우리 약점을 이렇게 까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제 앞으로 잘하자고요. 오래간만에 저희 찾자고요. 패널분들의 적수가 되실 만한 프로듀서가 출연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러게요.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자, 저희 OBS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늘 가까이에서 프로그램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어떻게 보고 있는지 OBS 수다방 통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를 틀잖아요. 틀어놓고는 라디오 재핑을 안 해요. 고정적으로 자기 듣는 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TV는 내가 보는 시간대를 골라서 보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갖다가 합쳐서 엮어낸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 같아요. 프로그램이 기능적으로 TV와 라디오를 나눠서 보여줄 게 아니라 그걸 감수성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감수성이 보여줘야지 이게 TV오다라고 될 것 같은데 이걸 기능으로만 나눠서 보여주려니까 호소력이 적고 TV하고 라디오를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보면 또 너무 이제 좀 산만하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점이요? 산만한 게? 저 항상 이제 매 생방송마다 이제 위원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 이제 출연자들이 이제 그런 그쪽까지 같이 이제 호응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출연자들이 약간 오버하는 그런 액션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이래. 쌍방 커뮤니케이션 그거 시도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집에서 뭐 라디오 같은 데서 전화 연결하듯이 웹캠이 가정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 미디어라고 하면 거기에 방송 소품이 적어도 보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웹캠 찍을 때 보면은 출연자가 OBS 마이크 들고 있다고요. 웹캠의 기본적인 정말 어떤 라디오 같은 아날로그적인 성격, 전화 연결 같은 특성을 보여주려면 그 현장에 스텝이 참여하고 이런 거를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하는데 그게 들어가요. 가능한 부분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계차로 하기가 힘들었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떤 방법을 찾잖아. 스텝이 편한 것인가, 시청자가 좋은 적은 비용으로 적은 인원에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제외하고. 경영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그 출연자들이 자연스럽고 그런 부분에서는 보는 사람들이 안 많으니까 자기들도 오버하고 뭐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카메라 잡으시면 좀 아쉬운 점이나 요거는 좀 괜찮더라 이런 점이 있으신가요? 좋은 앵글을 이제 잡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그런 세트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안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세트, TVO 세트가 되게 이쁘던데. 세트가 좋다 나쁘다 이게 세트야 이래가지고 좋은데 모든 세트를 다 넓고 다 이렇게 잡기 편하게 하면 좋겠지만 어떤 세트는 크고 어떤 세트는 작은 거는 그 현실에 맞는 이유가 다 존재를 하겠죠. 그럴 때는 뭐 카메라 감독님께 죄송도 하고 세트 디자인이 고민도 있었겠지만 MC들이 요리를 할 때 요리사의 뒤통수밖에 못 본다는 단점. 나머지 부분은 그 세트 내에서 활용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프로 이런 걸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하나 제시해 주신다면. 대학 방송 설치가 잘 되어 있잖아요. 카메라 6mm 같은 것도. 자, 지금 용현동에 있는 이나대 나오십시오 해갖고 이나대를 갖다 광케이블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나대 안에 아나운서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경인 지역에 있는 학교들, 대학생들 갖다가 OBS로 네트워킹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코너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기가 참 힘든, 잘하고 있는 프로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홍정훈 프로듀서 보고 난 느낌이. 글쎄요, 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그 박상희 소장님이신가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산만하다는 얘기가 저희 또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입장에서도 또 나왔고, 또 뭐 이제 아무래도 제작진이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시도라는 거에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내부에서는 또 좀 한 3개월 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또 이제 변화를 둬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도 내부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늘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걸 찾는다는 거를 가다가 보면은 또 이제 또 산만해질 수도 있고 또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항상 그 방송을 하면서 어떤 게 과연 답일까라는 게 참 항상 늘 고민하고. 홍 PD께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이 프로그램 제목이 TVO잖아요. 예. TV와 라디오. 아까 제가 초정에 말씀을 드렸는데 꼭 두가 그 TV와 라디오만 있다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러면 과연 밀리면 안 돼요. 지금 뭐 밀리면 안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소장님 지금? 아니 이미 한 얘기는 굳이 끊을 필요가 없다고. 아니, 나도 그래서 입 막고 있잖아요 지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라디오의 진짜? 요소는 과연 진짜 뭐가 어떡해. 있겠습니까? 일단 라디오라는 이름을 타이틀 걸었기 때문에요. 라디오 요소.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뭐 라TV라고 먼저 정했겠죠. 라디오를 자꾸 지금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뭐 라TV라고 정했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프로그램 전송 포맷은 TV니까 TVO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아마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에는 참여자든 출연자든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참여자들, 출연자, 저희는 또 일반인 출연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라디오처럼 좀 편안하게 메이크업 많이 하시고 머리 다 미장원 가가지고서 비싼 옷 입고 나오시는 그런 일반인들 말고 정말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 통로가 사실은 라디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전화라는 하나의 매체만 있으면은 내 집에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편안한 시청자 참여, 격이 없는 시청자 참여가 라디오의 요소다. 그게 라디오의 장점이었기 때문에 장점이죠, 그 네. 부분을 차용을 해가지고서 저희 TV화해서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과연 이 프로에 라디오에 2호는 붙었는데 예. 과연 어떤 게 라디오 요소인가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그 답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약간 2%가 아직도 좀 부족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방송을 참여하는 거에 있어서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정보라든가 또는 이렇게 뭐 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걸 이렇게 뭐 배워보는 시간 같은 거는 사실은 여타 방송 프로그램에서 많이 시도하는 거고 뭐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형식적인 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좀 인터랙티브라는 그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좀 약간 구색 맞추기식으로 좀 집어넣은 게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들거든요. 문제점이야 뭐 없겠습니까? 개인의 뭐 시청 취향에 따라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시청자로서 또 패널로서 뭐 좋은 의견을 주실 게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교통 정보를 하는데 그 전문이 나와서 그 카메라를 보면서도 하지만 그 말고 일반 시청자들한테 아주 굉장히 편안한 그 방송 언어 아닌 일반인의 언어로서 방송 뭐 아니면 또 날씨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제가 영등포에서 목동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어떻습니까? 야 오지 마 죽어 큰일 나. 뭐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이런 것들을 저는 그게 뭐 어느 정도는 해프닝일 수도 있겠지만 의도된 해프닝이라면 조금 더 동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또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방송 보면서요. 방송사고 아닌가요? 아니 우리 흔히 그러면 일로 오지 마세요. 일로 오면 꼼짝하면서 끝장이에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방송 사고인가요, 혹시? 만약에 욕설이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그때 그 상황에서 또 얼마나 그 시츄에이션이 있느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썬킴 씨가 지적하신 대로 방송 사고가 일단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과연 뭐 죽어도 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 여기 몇 시간째 갇혀서 화장실도 못 가고 있는데 정말 미치겠어. 뭐 이런 뭐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아니 방송에서 왜 저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시청자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또 한번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 또 그걸 어떻게 좀 더 꼭 교통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어디 있나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방송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지키셔야 될 거고 서울권 시청자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프로듀서로서 또 이제 주요 이 PD로서 어떤 이 딜레마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시청자가 서울에 보는 시청자하고 저희 인천이나 경인 지역에서 보는 시청자가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다고 보고요. 다들 꼭 밥을 드셔야 되는 분이고 숨 쉬어야 되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굳이 뭐 그런 어떤 지금 뭐 얘기하시길래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생각이 난 건데 사실 뭐 대한민국 사람처럼 자기가 속한 그 소속감, 뭐 지역 공동체에 뭐 굉장히 좀 많이 몰입돼서 좌우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퀴즈를 예를 들어서 경인 지역 시청자 대 서울 지역 시청자들의 어떤 대결로 해가지고서 어떤 뭐 지역적인 대결 구도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뭐 그게 뭐 지역별이라든지 동네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결 구도를 가져가 준다면은 오히려 또 뭐 더 좋은 어떤 게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집합을 최대한 많이 넓혀가는 게 가장 정답이지 않을까. 그리고 시청자 반응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하는 게 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시대에 라디오가 아직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의 마음을 잘 읽고 청취자를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시켰다. 이게 큰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홍종훈 프로듀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시도할 때 굉장히 많은 분이 두려워했었는데 아마 OBS였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그러니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 많은 분들이 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시청자들 모니터해 주신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많이 참고하고 반영해가지고 아마 다음 기회에 뭐 제가 또 여기 다시 소환이 나올런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나아졌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자리 나와주신 홍정훈 프로듀서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TV 소환. 텔레비전과 시청자가 쌍방향 소통하는 방법에 관해서 준비된 화면 보시고 얘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저희와 나누고 싶은 분들도 문자 콩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모두 전화하는 재밌는 사연 기다릴게요. 오래전부터 시청자들은 방송과 소통하기를 원했고 이 욕망이 방송국의 문을 두드렸다. 그 옛날 라디오를 듣던 시절부터 방송과의 소통을 시도했는데 그들의 이런 시도가 조금씩 그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TV에서 그 첫걸음은 바로 전화 참여였다. 생방송 중 실시간 참여는 시청자들에게 큰 이목을 끌었는데 시청자가 어떤 의견을 던져줬고 늘 던져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방송사는 어떤 식으로든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상황이거든요. 최근에는 아예 그 프로그램 자체에 내가 직접 어떤 의견을 도출하고 그 의견을 이제 방송사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어떤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청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시청자들의 참여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문자 참여로까지 퍼져나갔다. 한 줄 한 줄 자신의 문자가 전파를 타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안겨줬는데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제보도 이 시도가 각 프로그램에 도입, 시청자들의 제보로 범인을 잡기도 하고 시청자 대 시청자 혹은 시청자 대 방송인으로 서로 퀴즈도 풀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의견을 담아 직접 참여해보는 포맷도 큰 관심을 모았다. 이렇듯 방송에서 TV 속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각도로 확산되어 갔는데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이런 방송 커뮤니케이션의 범람 속에서 하나둘씩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제작진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어떤 정보를 모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보편화됐고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그 기술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런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기기 작동이 어려우신 고령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사실 아직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미야 원하시는 메뉴를 눌러주세요. 혜미야 밑반찬은 1번, 밥은 2번, 고기는 튀김. 쌍방향의 소통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층은 일부였다는 것. 이렇듯 TV 속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법만을 제시하며 소외된 계층을 낳기도 했다. 또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쌍방향 소통이라고 하면서 자칫 10대들의 의미 없는 문자 소통에 그치는가 하면 고난이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지나치게 좁았고 여과 없는 시청자 의견들로 인해 방송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원하지 않은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방향 이상하게 흘러가고 잘못하면 이제 방송 사고로도 이제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완전히 TV가 그 나와 그냥 얘기하듯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참여 정도가 될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라는 것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넓어져야 되잖아요. 소통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소통의 방법은 두 번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품처럼 불어나버린 TV 속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지금처럼 소통다운 소통 없이 무차별적인 아이템을 방송에 시도하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오히려 예전 TV를 더 그리워하게 되지는 않을까. 네, 텔레비전과 시청자와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 물론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날로 확장이 되는 것일 테고요. 근데 문제점은 좀 있어 보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좀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권순우 씨.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어떤 트렌드화처럼 이제 퍼져나가는 것임은 인정을 하겠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시청자들이 어떤 의견을 전화 통화를 하건 문자를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마치 방송국에서 어떠한 제재가 있는 듯한 인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감정을 실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방송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나 단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거의 그런 실수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분이 방송 참여를 하기 전에 방송 측으로부터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듣고 나서 얘기를 한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글쎄요, 저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장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시청자가 참여할 때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장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급진파가 뭔가 세력을 잡았으면 잘 해낼 줄 알았는데 도리어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 다시 보수로 돌아가는 요즘의 세태처럼 뭔가 말을 하는 건 좋은데 막말을 하게 자기네 마음대로 하게 두는 것은 도리어 더 많은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살릴 수 있는 장치. 그 기술적인 거는 관리를 들어가되, 그러니까 아까 뭐 별첨 이런 말은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살릴 수가 있고 격앙된 감정도 죽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격앙된 감정은 분명히 나의 언어의 메시지니까. 그렇지만 그냥 아무 말이나 하게끔 너무 생생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 모든 사람에게 불안감과 또 분노감과 막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어떤 의견을 지금 피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회에 불만이 있다. 그럼 막말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삐라를 뿌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인터넷에서 내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뭐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표출 방법이 있는데 그 표출 방법 중에 하나로 공중파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지켜야 될 규범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요. 권순 씨는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정도 수준의 대화면 크게 심의 규정에 위반 없이 잘하고 지금처럼만 계십니다. 하시면 저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집에서도 가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삐 이러고. 자, 박상희 소장 네. 어떻습니까? 뭐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향이라든지. 저는 사실은 쌍방향 의사소통 방송 앞으로 더 격려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시청자인데 시청자의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들 막 자아 도취에 빠져서 원하는 거 막 얘기하고 뭐 이것 됐다 저것 됐다가 그러는 방송보다는 시청자의 공감을 얻을 방송 계속 저는 좀 격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심의 규정의 완화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TV에서의 쌍방향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이제 시청자 전화 참여라든지 이제 문자 참여를 받는 게 있는데 그 예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거고, 그러니까 권순희 씨가 말씀하셨고 우리가 또 좀 얘기를 한 것과 같이 전화 참여와 문자 참여는 한계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가 있으면은 여기에 맞는 문자만 받고 여기에 맞는 전화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진정한 이 TV 매체에서의 이제 쌍방향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채널을 몇 시에 볼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로도 실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쌍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PTV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그렇죠, 네. 나오신 것 같군요. 오늘 신기술에 대한 집에 다르세요, 그거. 요즘에 얼마 안 해요, 그거. 그쪽에 뭐 주식이라도 혹시 네. 그 말씀을 여기까지 예. 저희 회사와 워낙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김풍 씨는 저는 그냥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솔직하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굳이 그런 식으로 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꼭 참여를 꼭 그런 거를 유도하려고서는 억지로 껴 맞춘다거나 형식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거부감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보면은 좀 이거를 꼭 참여해야 된다. 시청자가 꼭 의견을 뭐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된다. 전화 통화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억지로 넣는 게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좀 매체가 다른 것 같아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음성이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해도 이게 어차피 듣는 거기 때문에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게시판에서 글을 쓸 경우에는 댓글을 달잖아요. 그럼 서로 인터넷 글과 글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근데 화면에 화상의 텔레비전에서 뭐 전화를 받는다거나 또는 글을 읽어준다거나 사실 이런 거는 저는 그 매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보기가 이게 맞지 않는다고 약간 좀 그래서 약간 좀 그게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뭐 전화기 같은 경우 뭐 화상 전화가 좀 더 화질이 더 좋아지고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원활히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전에는 저는 충분히 지금도 뭐 드라마 본 다음에 게시판에서 아 주인공 죽이지 말아주세요 막 올린 다음에 그게 반영이 되거나 이런 것도 난 충분히 지금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굳이 이런 부분을 아직은 저는 조금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막 억지로 시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시청자 의견 반영이지 쌍방향은 아니잖아요. 쌍방향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쌍방향이 그 저희가 아까 살펴본 TVO에서 시도하고 있는 웹캠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웹캠 퀴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김풍 씨가 우려하는 TV에서 누군가 말을 하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MC 얼굴을 잡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쵸. 김풍 씨는 상당히 그 잘 갖추어진 화면과 잘 갖추어진 음성과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예술가니까 꼭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재미없으면 돌리잖아요. 금방 돌리니까. 요즘 채널 선택권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텔레비전과 시청자와의 교감 또는 출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좀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박 소장님? 네, 저는 사실 방송을 지금 한 3년 동안 재방송 뭐 포함해서 500회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제가 이제 상담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국민들의 이 심적 괴로움과 정신적 괴로움과 관계적 괴로움을 그 호소를 다룰 수 있는 그 상담 프로그램 저는 그걸 언제나 저는 상담 방송국을 언젠간 누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신문고 같이런 뭔가 정말 억울한 사람의 한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시청자들의 정말 중요한 얘기들도 좀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 방송을 하면은 하루에 방송 시작을 6시에 한다고 볼 때 첫 번째 상담은 어떤 게 좋을까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런 거죠. 그럴 수 있겠군요. 너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더니 좀 굉장히 또 무안하게 됐는데 저는 찾아가는 영어 상담 방송을 하나 영어 상담 찾아가요? 그럼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제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문자랑 이렇게 전화 참여를 받으면서 이런 영어 고민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바로 즉석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방송.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찾아가는 음치 교정 상담, 찾아가는 만화 이렇게 해서 같이 상담 프로그램 월화수목하면 되겠다. 근데 뭐 노래에 있어서는 뭐 나나 잘하자 늘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뉴스나 시사 프로 같은 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좀 확대 해석해서 전 프로에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드라마 정도만 빼고요. 그 가령 이제 뉴스에서 진행자 얘기를 하면은 시간의 한계 때문에 전문 용어를 막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 얘기할 때 보면은 뭐 무슨 어디 얘기 다른 나라의 어떤 이런 얘기들하고 뭐 국제 유가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전문 용어 나올 때 만약에 제가 그 TV를 보고 있다가 그게 가능하다면 문자 보낼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앵커가 얘기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거기에 뭐 작가 누가 됐든 간에 그걸 좀 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답변은 질문도 자막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대답도 자막으로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보충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장치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네, 아까 살펴봤습니다만은 저희 OBS의 생방송 TVO를 비롯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시청자와의 쌍방향 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더욱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런 류의 코너들을 신설을 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텔레비전을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이용하시고 또 프로그램에서도 시청자 참여를 통해서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고 일석이조가 되는 그런 통신 기술의 활용이 됐으면 합니다. 유근영의 전격TV 소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남이 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던 입장에서 거꾸로 내가 그 밝은 조명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제작을 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것들이 역시 내가 고민했던 게 똑같이 어떤 패널이나 시청자도 느꼈다는 거를 보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개발하고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작 환경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서 또 그걸 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결론적으로 뭐 저희가 OBS가 또 저희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떤 시청자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고 시청자가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감만족 생방송 TV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들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못 살겠네 못 살겠네 못 살겠네 못 살겠네 못 살겠네 미치겠네